168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 99명 중 최종 7위, 방송 종료 직후 전속 계약, 그리고 전국 투어와 새 예능까지. 2026년 이룬해의 돈이 움직이는 구조는 무명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무명전설에서 부른 당신께만 무대 영상이 5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약 168만 회에 육박하면서 이름값 자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5월 13일 결승 이후 톱7 활동이 시작됐고 5월 20일에는 루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단 몇 달 사이에 방송, 공연, 음원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입 통로가 동시에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룬해의 재산은 얼마이고 한 번 출연할 때 얼마를 받으며 한 달에는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공개된 숫자와 추정 가능한 숫자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룬해 본인이나 소속사가 집값, 예금, 부동산, 차량을 합친 총 재산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월수입 역시 개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억 원의 재산, 회당 몇천만 원의 출연료라고 단정한다면 근거 없는 숫자가 됩니다. 대신 공개된 활동량과 트로트 시장의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 왜 그의 경제적 상황이 무명 시절과 달라졌는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99명입니다. MBN 무명 전설은 2026년 2월 첫 방송을 시작했고 99명의 참가자가 12회 동안 경쟁했습니다. 5월 13일 최종회에서 성리가 1위 하루가, 2위 장한별이 3위, 황윤성이 4위 정연호가, 5위 이창민이 6위 이룬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회 시청률은 유료 가구 기준 9.3%였고 전체 회차 최고 시청률은 10.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룬해는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99명 중 7명만 남는 최종 라인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약 7%입니다. 트로트 업계에서 이런 전국 단위 방송 노출은 행사 섭외와 공연 티켓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경력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돈이 하나 있습니다. 무명전설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억 원은 1위를 차지한 성리에게 주어진 우승 특전이지 7위 이룬해가 받은 상금이 아닙니다. 이룬해의 경제적 가치가 커졌다고 해서 이 1억 원을 그의 재산에 더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룬해가 얻은 더 현실적인 자산은 탑7이라는 이름, 전국 투어 참여 자격, 지속적인 방송 노출, 그리고 팬덤의 확대였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일회성 상금보다 이후 몇 년간 반복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름값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름값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숫자가 바로 168만 회입니다. 2016년 5월 20일 보도에서 이룬해가 무명전설에서 선보인 당신께만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68만 회에 육박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한 무대가 100만 단위를 넘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는 가수를 섭외할 때 노래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굴을 아는지, 이름을 검색하는지, 현장에서 관객을 모을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반응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168만 회라는 기록은 이룬해가 방송 이전에 무명 가수와는 다른 단계로 이동했다는 객관적인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방송이 끝난 직후 찾아왔습니다. 5월 20일 이룬해는 루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루체 엔터테인먼트는 이룬해가 방송 공연, 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무명 가수 시절에는 본인이 직접 무대를 찾고 인맥을 만들고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붙으면 섭외방송 공연 홍보 계약 협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연료 전액이 가수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의 정산 비율, 매니저와 차량 의상, 헤어와 메이크업 세금, 기타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실제 순수입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이룬혜와 서른도의 인연도 그의 현재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룬혜는 무명 전설보다 약 4년 전 서른도가 운영하는 서른도 TV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으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른도는 이후 이룬혜에게 곡을 선물했고 이룬혜라는 활동명도 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름에는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루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룬혜는 당신과 함께한 지를 발표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2026년에 나타난 신인이 아니라 방송에서 터지기 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무대를 쌓아온 가수였던 것입니다. 음원 수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룬혜의 공개 음원 목록을 보면 2023년 당신과 함께한 지와 황혼의 사랑, 2024년 이보시게와 즐겨봐요, 2025년 아버지의 등과 나의 여정, 엉키면 엉킨 대로 등이 확인됩니다. 2026년에는 무명전설 경연 음원까지 더해졌습니다. 음원은 한 곡이 공개됐다고 큰돈이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스트리밍 수익은 유통사, 제작사, 권리자, 작사와 작곡 등 여러 주체에게 나뉘고 가수가 실제로 받는 몫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곡이 여러 개 쌓이면 공연에서 부를 수 있는 자신의 레퍼토리가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행사와 콘서트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이룬혜에게 음원은 단순한 스트리밍 수익보다 현장 수입을 만들어주는 명함의 역할도 큽니다. 그렇다면 행사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과거 트로트 시장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2020년 전후 업계 관계자들이 공개했던 사례를 보면 인지도가 낮은 지역 활동 가수는 행사 한 건에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히트곡이 한두 곡 있는 가수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인지도가 높은 가수는 500만 원 이상, 최상위권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스터트롯 출연자 가운데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참가자의 행사비가 수백만 원대로 뛰었다는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2020년 무렵 시장 사례입니다. 2026년 이룬혜의 실제 행사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정확한 섭외가는 주최 측과 소속사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 구조는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달에 행사 5건을 소화하고 건당 계약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계약액은 1,500만 원입니다. 10건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건당 500만 원이라면 5건만으로도 2,5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 이룬혜가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속사 정산 세금, 이동비, 스태프 비용 등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 월 수입은 총 계약액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방송 화제성이 더 올라가고 광고나 기업 행사까지 붙는다면 월 매출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행사 단가와 월 행사 횟수입니다. 이룬혜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활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명전설 존경 직후 탑7은 디너쇼와 전국 투어를 통해 방송 인기를 공연으로 이어가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7월 15일에는 MBN 전설의 사내 첫 방송에 탑7 멤버로 등장했습니다.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과 함께 고정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7월 29일 방송된 3회에서도 탑7이 다시 등장했고 8월 5일 가족 청백전에서도 이룬혜는 가족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8월 19일에는 탑7 탄생 100일을 기념하는 특집까지 방송됐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도 방송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은 행사 섭외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8월 17일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룬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진행된 KBS 1TV 가요무대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했고 첫 출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요무대는 1985년부터 이어진 장수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장년층 트로트 시청자에게 강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가요 무대 출연의 의미는 단순한 한 회 출연료보다 큽니다. 전국의 핵심 소비층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반복해서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자체의 출연료가 행사비보다 크지 않더라도 방송 이후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섭외가 늘면 실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의 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렬한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8월 5일 가족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룬의 누나는 동생이 늦은 나이에 가수를 하겠다며 돈 없이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양파도 나르고 생수도 날랐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에 누나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국 방송에 나오는 가수가 과거에는 양파와 생수를 직접 나르며 버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현재의 출연료가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얼마를 버느냐만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없던 시절에서 이제는 여러 수입원이 동시에 생기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이룬의 명의의 고가 아파트 건물 토지, 고급 차량 가격이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공개된 흐름은 재산을 이미 크게 쌓아놓은 스타라기보다 2026년을 기점으로 수입 기반이 빠르게 커지는 가수에 가깝습니다. 무명전설 이전의 이룬에게 가장 큰 자산이 오랜 무대 경험과 서른도와의 인연 자신의 노래들이었다면 이후에는 탑7 브랜드 팬덤, 방송 노출 소속사의 영업력 전국 투어 경력이 새 자산으로 붙었습니다. 월 수입을 계산할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방송 한 회, 행사 한 건, 콘서트 한 번의 계약금만 보고 월 수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달은 전국 투어와 지역 축제 시즌이 겹쳐 일정이 몰릴 수 있고 어떤 달은 음원 준비와 방송 녹화 때문에 현금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은 봄과 가을 지역 축제 기업 행사, 연말 송년 행사처럼 계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 수입은 고정 월급처럼 매달 같은 숫자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5월 이후 이룬에게 벌어진 변화는 분명합니다. 99명 중 7위에 들었고 화제의 무대는 약 168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종료 직후 루체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습니다. 탑7 전국 투어와 후속 예능이 이어졌고 8월에는 KBS 가요무대 첫 출연까지 연결됐습니다. 불과 몇 달 안에 행사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연속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진짜 관전 포인트가 생깁니다. 첫째는 이룬의만의 대표곡이 얼마나 크게 터지느냐입니다. 오디션 무대의 인기가 개인 히트곡으로 이어지면 행사 단가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설의 사내 같은 방송 노출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셋째는 전국 투어 이후 단독 공연이나 팬미팅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넷째는 광고와 기업 행사까지 수입원이 넓어지느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붙으면 월 매출의 규모는 지금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당신께만 영상이 168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 영상의 광고 수익 8만 회분이 그대로 이룬의 개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연 영상은 방송사와 제작사 채널, 음원 권리, 영상 권리 등 여러 계약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조회수의 핵심 가치는 당장 광고 수익 몇백만 원을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68만 번 가까이 소비된 무대라는 공개된 인기 지표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검색량과 팬덤을 만들고 다시 콘서트표와 행사 섭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션 출신 가수가 대중적 인지도를 얻으면 지역 브랜드, 건강식품, 생활용품 기업 캠페인 등으로 활동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룬의가 어떤 광고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공개된 확정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 한 편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더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광고 계약이 실제로 붙는 순간에는 행사와 방송보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소득 구조를 바꿀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투어 수입도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탑7 콘서트의 티켓 매출 전체를 7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공연 정산은 공연장 대관료, 무대 설치 음향과 조명 제작 인력 홍보비, 예매 수수료, 기획사 계약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가수는 정해진 출연료를 받거나 계약에 따른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티켓이 많이 팔렸다는 사실과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전국 여러 도시를 도는 공연 경력이 쌓이면 이름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이후 개인 행사 섭외를 받는 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룬해가 지금 가장 유리한 지점은 수입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만 끝나면 일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무명전설의 화제성을 전설의 사내로 이어가고 전국 투어로 팬을 직접 만나고 가요 무대로 중장년층에게 다시 노출되고 기존 음원까지 함께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강해져도 수입이 늘 수 있고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 월별 매출의 폭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룬해의 재산과 출연료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총재산과 개인 월 수입 숫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체급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개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무명전설 최종 7위 약 198만 회를 기록한 당신께만 5월 20일 전속계약 탑 P7 전국 투어 7월부터 이어진 MBN 후속 방송 그리고 8월 17일 KBS 가요무대 첫 녹화까지 이 흐름은 단순히 유명해졌다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돈 없이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와 양파와 생수를 나르던 가수 약 4년 전 서른도 TV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았던 무명 가수 그리고 2026년에는 99명 중 마지막 7명 안에 들어 전국 방송과 공연을 오가는 가수 이룬해의 가장 큰 변화는 통장에 찍힌 한 번의 거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름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팬들이 지켜볼 숫자는 과거의 재산 추정액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의 무대에 서고 몇 곡의 히트곡을 만들고 얼마나 오래 탑7의 인기를 자신의 브랜드로 바꾸느냐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룬해의 실제 수입과 자산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